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카드 산업 현대카드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현대카드 가자! 현대카드 대표이사 정태영, 2003년 현대카드 대표에 취임하면서 디자인 경영과 문화 마케팅 등을 주도한 금융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취임 당시 시장 점유율 1.7%로 업계 꼴찌였던 현대카드를 2017년 기준 점유율 13.1%로 업계 2위로 끌어올리는 시험을 토해냈습니다. 카드의 색, 디자인, 정체성을 입히고 그 색상에 맞춰 소비 패턴, 타겟 소비자층을 구분해내는 전략으로 오늘날의 현대카드를 입게 했습니다. 게다가 비욘세, 휘트니 휴스턴, 어셔, 마룬5, 레이디 가가, 에미넴, 폴 맥카트니, 콜드플레이, 샘 스미스, 켄드릭 라마, 퀸 등의 슈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충성 고객들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오늘날 국내에서 벌어지는 문화 마케팅 성행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 승진 체계 역시 기존 4, 5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승진 심사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으며 연차와 상관없이 실력을 평가하면서 사내 분위기 혁신도 이끌었습니다. PPT 금지, 점심시간 폐지, 단정한 캐주얼을 입을 수 있게 한 뉴오피스룩 역시 정태영 대표의 작품입니다. 한국 카드계의 스티븐 잡스로 떠오르면서 그의 혁신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영업수익은 꾸준하게 연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24일부터 코스트코 멤버십 카드를 삼성카드에서 현대카드로 제휴카드 변경이라는 쾌거를 성공시키며 올해 3분기 현대카드 신용판매 매출은 5조 1,4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증가했고 회원수 역시 83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대카드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과 점유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3%, 30% 급감했습니다. 더불어 12월 현대카드는 7개 전업 카드사 중 휴면 신용카드 수가 1년 새 가장 큰 4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인원 감축이라는 대안이 나올 정도로 현대카드 약화는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악재로 현재 카드업계들은 눈물의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2019년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5% 감소한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카드업계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2014년 이후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조 2천억, 15년 2조, 16년 1조 8천억, 17년 1조 2천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우대 적용 구간이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률에 직격탄, 아니 흥미살이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현대카드의 위기의 이유는 과도한 현대기아차 의존입니다. 현대카드는 그동안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판매와 연계한 영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 고객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익 모델의 수익성 하락과 더불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었던 모그룹의 자동차 산업 불황은 현재 현대카드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대카드가 마냥 당하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카드는 지금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발전이 높지 않아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여신을 담당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률은 올해 4분기 7.26%에 달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현지인들의 금융계좌 보유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신용카드 시장의 사용은 아직 보편적이진 않지만 반면에 먼저 진입할 시 상당히 블루오션이란 점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현대카드는 베트남 현지 금융사 FFCWOM의 지분을 50%를 49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중견은행인 MSB의 100% 자회사의 개인 대출이 주된 영업 분야로 현대카드는 내년 1분기까지 주식 인수와 금융당국의 승인을 마무리해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카드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수년간 이어온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인해 카드사들의 수익 모델의 변화는 영속성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드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신사업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수년간 축적된 결제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신사업이 신용평가입니다. 신용평가란 개인이나 기업의 채무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용 상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상자에게 담보업이 어느 정도 돈을 빌려줘도 괜찮은지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카드사는 이용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시켜왔지만 이를 다른 사업에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뚜렷한 사업 아이템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국가기관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당근성 정책을 카드사에게 던져주면서
하면서 상황은 반전이 되었습니다. 카드사는 신용조회업 결명이 허용되지 않지만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항목이 되면서 특례를 인정받았습니다. 카드사가 갖고 있던 결제 데이터가 활용이 허용이 된 것이죠. 가장 먼저 신용평가업에 뛰어든 카드사는 바로 신한카드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델 마이크레딧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레딧은 2,500만 명의 카드 가입자와 440만 명의 개인사업자 정보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의 신용평가 서비스와 매출 추정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신용평가 모형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매출 변동 추세, 업종과 상권의 성장성을 분석해 기존 신용평가 모델이 잡아내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상환 능력까지 반영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매출 추정 모형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매출 규모가 1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자의 장래 매출을 예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래소득 증명이 어려워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보증받아 사업자금 대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신한카드의 설명입니다. 신한카드에 이어 KB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비치카드 등도 개인 신용평가업에 진출하고 있고 최근 비치카드는 나이스 신용정보와 협업을 통해 가맹점 업종과 매출을 기반으로 산출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가맹점 통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런 개인 신용정보업은 카드사의 궁극적인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고객의 카드 거래 내역과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영세사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공약을 항상 내세우곤 합니다. 이 때문에 수수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결국에는 카드사가 수익구조 악화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카드 역시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초강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대카드는 동남아 진출이라는 블루오션 시장을 섭렵함으로써 매출 파이에 대한 증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는 막강한 결제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확실하게 부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드업계들이 수수료 인하로 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어림도 없지. 현대카드는 꼭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직접 다 매주 리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